자, 여러분 5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작용과 처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행정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행정작용. 특히 행정작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행위인데 그 행정행위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자, 처분성을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용어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 찾아보세요. 처분.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행하는, 누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행정법의 두 번째로 행정작용과 처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처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처분성. 자, 일단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공권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자, 행정법의 처음과 끝까지, 행정의 어떤 성격에서부터 아니면 행정소송에까지 다 중요한 게 처분성입니다. 처분성. 처분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처분성이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성이라는 것은 행정 행위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행정행위를 실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자,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요.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행정이란 말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처분. 자, 다시 행정행위의 성질이 처분성인데, 즉 처분의 성질이 처분성이겠죠. 행정행위를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행정행위는 강학상 의미이고 행정처분은 실무상 혹은 실정법상 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학문상으로 개념 짓는 행정행위보다 처분이라는 개념이 같거나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행위가 곧 처분인데 약간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분류하지 않더라도 처분성을 갖는 것도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얀색에는 하얀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하늘색에는 하얀색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하늘색도 처분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있겠죠. 하얀색의 성질이 하얀색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타의 다른 것들에도 하얀색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처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은 부분이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행정소송법에도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행정청이. 두 번째, 자, 구체적 사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세 번째, 자, 법 집행으로서의 네 번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
처분이 갖는 성격을 처분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요거 용어집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용어집. 자, 용어집. 자, 행정청이라고 하는 행정청, 여기서 행정청에 관한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처분행정청 이라고 불러요. 처분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 해당 행정청이.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 아까 제가 구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체적. 구체적.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추상적인 건 안 돼. 개별 구체적인 거 처분성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개별 처분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일반 구체적인 거는 처분성 있어요? 처분성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구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체적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 집행으로서의 라고 하는 것은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래요. 공권력.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적 권력이죠. 공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지위에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겁니다. 우월적 지위. 자,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걸 거부한대요. 그러면 자, 우월적 지위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데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직접적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말을 잠깐만 조합해서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지금 제가 써드리는 것을. 자, 요걸 외우시고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거 10번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숙제 내드리고 요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행정청이 뭐를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정작용. 여기까지를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의 성질을 처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우리는 처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성.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처분성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처분성을 앞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이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서 아까 제가 권력관계 인지 관리관계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관계, 행정법 관계에서 자, 권력관계인지 관리관계인지 구분할 수 있다. 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자, 처분성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공정력을 갖는 것은 뭐다? 처분이 공정력을 갖는다. 공정력 여부. 공정력이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가졌을 때 발휘할 수 있는 힘이에요. 통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행정행위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공정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항고소송을 할 때 혹은 우리가 나중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의 대상이 바로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면 항고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해당합니다. 대상적격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처분 바로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적격이란 말이 있는데 뭐뭐에 적합한 자격이라는 의미이다. 그럼 대상적격이라는 것은 소송의 대상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다. 뭐가요? 처분이요.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송의 대상. 처분이 아니고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판례에서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판례에서는 판례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해당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라고 끝날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판례에서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끝나나 똑같은 말이야. 항고소송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항고소송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좀 할 거예요. 그 중에서 항고소송의 대표 선수가 뭐냐면 취소소송이야. 취소소송. 그러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이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 행정작용,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그랬죠. 행정작용에는 총 여러분 여러 가지가 실무상 10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문상으로는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입법. 자, 이건 뭐냐면 행정청이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령.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 뭐예요?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뭐예요? 행정청이죠. 돼요? 어지럽지? 아까 우리 했었어요.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정기관은 행정청이야.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는 팔다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법령을 만들어. 그럼 대통령이 입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법 활동은 원래 어디서 해야 돼요? 국회나 의회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청이 입법 활동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행정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요.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음식점 영업허가를 허가해 주려고 보니까 위생시설이 별로야. 위생시설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불허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불허한 다음에 나중에 또 위생시설 갖추게 되면 또 허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중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의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관은 것은 단서를 붙인다 라는 뜻이에요. 단서를 붙인다. 그럼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영업허가 하겠습니다. 단 몇 월 며칠까지 위생시설을 갖추세요 라는 조건에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따로 나중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지금 이제 허가 받은 거고 나중에 위생시설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그 음식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관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제재가 가해지겠지.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두 번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이렇게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재건축을 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 만드는 거 허가해 줘. 허가해 주면서 근데 뭐 여기 진입도를 너네가 막았으니까 진입도를 만들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관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 그 다음에 또 행정작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확약이라는 게 있어요. 확약이라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약속. 확실한 약속.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너한테 해줄게. 일단 너부터 해줄게. 만약에 이거 할 수 있게 되면 일단 너부터 해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죠. 확신을 주는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약. 그 다음에 자, 행정청이 법률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도 해요.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시청,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도로가 너무 뜨거워요, 아스팔트가. 그래서 그 아스팔트 위로 물을 뿌리면서 쓱 가는 살수차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도로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자, 그거 누구의 법률 관계에 변화를 줍니까? 국민들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줘요? 아니죠. 법률 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죠. 이런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국민들에게 권력적으로 작용하나요? 아니죠. 좀 시원해지는구나.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게 있고, 불법 건축물이 있어.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아. 그러면 대신해서 행정청이 철거해 줍니다. 대신에. 그걸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그것도 법률관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법률관계의 변화는 이미 생겼어. 그건 불법 건축물이야. 불법 건축물이고, 이 사람이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철거된 상태냐, 철거되지 않은 상태냐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 권력적으로 해야 철거를 할 수가 있나요? 비권력적으로 해야 철거를 할 수 있나요? 권력적으로 해야지. 권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나가서 진작에 철거를 했겠지. 이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권력적으로 우월적주의에서 알았어. 내가 사람 보내서 대신 치워줄게. 이게 대집행인데. 그러니까 대집행 같은 게 권력적 사실행위고 도로 청소 같은 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써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써드립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집행.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도로 청소 같은 거. 이런 걸 비권력적 사실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 하는 행정 작용이 또 뭐가 있냐면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행정지도. 자, 여러분, 행정지도라는 것은, 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가르친다는 거지. 근데 가르친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갖고, 그 승용차 요일제 같은 걸 시행해요. 그래서 번호판에 뒷번호 수하고 날짜 수하고 같으면 그날은 운행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급한 일 있어. 빨리 차 몰고 가야 돼. 그러면 오늘이 9일인데 지금 차 번호가 9로 끝나. 그럼 그 사람 잡아가지고 제재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거 지켜주시지 안 지켜주셨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행정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따라도 되는 것. 승용차 요일제 같은 거 안 따라도 돼요. 이걸 행정지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청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얘기해요. 행정계획. 4대강 마스터 플랜, 도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어디다 공원 만들 거고, 어디다가 수영장을 만들 거고, 이 하천을 이렇게 정비할 거고 등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이런 작용도 합니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여러 번 나가서 막 청소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청소업체랑 계약하죠. 근데 청소업체랑 계약할 때 우리가 행정청이 개인의 자격으로 청소업체랑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까 이 대집행도 포함되긴 하는 건데, 자, 적법한 행정행위를 국민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를 하게 된다고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즉시강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자세히 들어가서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9가지가 있는데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행정입법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입법 처분성 없습니다. 그러면 자, 처분성 없다 있다도 중요하지만 왜 처분성이 없을까? 행정입법은? 그렇지. 구체성이 결여됐어. 구체성이 결여이 됐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처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처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행정행위. 여러분, 처분성이 행정행위의 성질이야. 그럼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있어야죠. 없으면 하얀색에 하얀색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건 말이야. 행정행위 당연히 처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 보겠습니다. 부관은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부관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부관의 종류 중에서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부담은 처분성이 있고 나머지는 처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모 치세요. 지금 우리가 자세한 걸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느낌만 보는 거예요. 행정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고 자, 그것들이 왜 처분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확약. 자, 확약은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약. 확약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약속을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게 약속인가요? 일방적,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게 약속인가요? 자, 여러분.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것도 확약도 확실하긴 하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없어요? 우월성이 없습니다. 자, 우월성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권력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확약은 처분성이 없어요. 없으면 왜 없는지까지 이유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권력성이 없어서. 자, 약속은 솔직히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뛰어넘어서 공법상 계약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잖아. 약속. 계약도 약속은 계약도 대등한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권력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 볼게요. 사실행위도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변동 가하지 않지.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사실행위이긴 하죠. 하지만 이건 권력성이 너무나 강해서 요거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로보나 저로보나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겠죠. 자, 행정지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 그러면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권력성이 없습니다. 권력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행정계획 중에서 사람들이 꼭 따라야 되는 계획이 있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획도 있거든요. 사람들을 구속하는 계획은 처분성이 있겠죠. 이 계획에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성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자, 이것도 이제 행정계획 파트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분성이 없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행정법 수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게 이거는 처분성이 있고 이건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건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고 이건 항고소송 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처분성의 개념을 알고 왜 처분성이 있고 없고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법상 계약했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지키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권력성 갖고 있겠죠. 권리무관계 변화도 주겠고 기본적으로 있죠. 이렇게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여러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송. 자, 이거 정리되셨죠? 중요한 건 뭐다? 처분성이다. 처분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송. 자,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자, 여러분 행정소송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행정법이 뭐라고 했지? 행정법은 행정조직,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주체, 행정객체,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행정조직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강론에 있어서 총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 과정 자체에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급 대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작용은 강학상 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9가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뭘 배워야 돼요?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니까 행정구제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 행정구제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구제의 개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행정구제 개관. 자, 여러분 개관이라는 것은 쭉 열어서 펼쳐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제가 있으면 이 행정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사전적 구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사전적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라는 뜻이고 사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뭐냐면 여기서 사는 둘 다 사는 뭐냐면 권익 침해를 의미하는 거겠죠. 국민들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민들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예 권익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자, 행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절차. 행정 절차라는 게 있고요. 자, 행정 절차라는 것은 행정을 할 때 이런 경우 왜 그런 행정을 했는지 그런 처분을 했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아니면 침입적 행정의 상대방이라면 그 침입적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 양수 관계가 있어요. 양도 양수. 양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넘기는 걸 양도. 양수라는 것은 무언가를 넘겨받는 것을 양수라고 하는 거죠. 돼요? 자, 영어로 얘기하면 make over, take over가 되는 거예요. 자, make over는 양도하다. take over는 양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양도인, 양수인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LPG 충전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있는 판례,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예요. 자, LPG 충전소를 양도하고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자, 이 양도 양수 계약을 인가를 해주면 이것을 인가를 해주면 양도인에게 좋은 거예요? 양수인에게 좋은 거예요? LPG 충전소를 받게 되는 양수인에게 좋은 거죠. 그러면 양도인에게는 침입적인 처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양도인에게 진짜 넘길 건지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지. 그런 걸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예요.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양도인이 뭐 의견 제출할 거 있으면 의견도 제출을 받아야 돼. 자, 아니면 나 이런 처분할 거야 라고 사전에 통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행정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청문회를 열거나 공청회를 연다. 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행정 절차예요. 그래서 자, 일반법으로서 또 여러분에게 일반법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일반법은 두루 적용되는 법이란 뜻이에요. 두루 적용되는 법. 그래서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절차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청원 같은 게 있어요. 청원. 미리 미리 권익 침해를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청구를 받는 거예요. 청원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감시 제도라고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옴부즈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이런 사전적 구제 제도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사후적 구제 수단이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자, 그럼 사후적 구제 수단은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손해 전보 제도라는 게 있고요. 손해 전보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해전보는 우리가 가치 보장을 한다라고 구분을 하고요. 행정쟁송은 존속 보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사후적 구제 수단이니까 권익 침해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느냐? 크게 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권익 침해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방식을 손해전보라고 얘기합니다. 손해전보. 여러분, 전보라는 것은 메꾸어주다, 채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한 손해를 메꿔주는 것이다. 여러분, 뭘로 메꿔줘요? 돈으로 메꿔주는 거지. 자, 가치 보장에서 가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메꿔줄게. 이게 손해전보라는 거예요. 돈으로 메꿔줄게. 손해봤어? 우리 행정 때문에 손해봤어? 그러면 돈을 메꿔줄게. 우리가. 이것을 여기가 손해전보라고 하는 거고, 존속보장은, 자, 해당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여부를 보장해줄게. 이런 뜻이야. 존재 여부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불편해? 없애줄게. 예. 너의 권익을 침해했어? 부당하게 너의 권익을 침해했어? 그러면 없애줄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쟁송하고 손해전보하고 있는데 또 손해전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손해전보. 자, 여러분. 존재 유무를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전보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전보에는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배상해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배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 갚아준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갚아주는데 언제 갚아주는 거예요? 위법했을 때, 잘못했을 때 갚아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해요. 배상. 그 다음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하지 않았어도 갚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자, 그럼 위법한 것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보상. 자, 그러면 손해배상은요, 역시 일반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에 있어요. 자, 그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여러분,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2조와 5조가 있는데, 그 2조와 5조가 있는데, 그 2조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무언가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손해를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경찰관이 가스총을 쏠 수 있죠? 경찰관이 가스총을 쏠 수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가스총을 쓸 때는 정면에서 근접 발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다 대고 가스총을 근접 발사했어. 파란색으로 쓸까요? 자, 그러면 경찰관은 공무원이죠.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했죠. 불법 행위를 했죠. 법에 안 맞는 행동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되지. 그거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배상법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5조의 내용은 뭐냐면 5조의 내용은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조물. 자, 아까 제가 우리 영조물 법인 했었죠. 영조물이 뭐라고 그랬지? 공공시설이라고 했죠.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다리나 이런 공공시설에 설치 관리의 하자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에 몇백 년 만에 고속도로에 눈이 내렸어. 그럼 도로가 빨리 이거 제설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근데 제설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움푹 패였어요. 주염역 사거리에 도로가 움푹 패였어. 근데 내가 속도 있게 달리다가 움푹 패인 것 때문에 툭 차가 튀어가지고 옆차랑 박았어. 그러면은 일단 공무원이 뭘 잘못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공공시설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 그때 국가가 물어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좀만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 2조의 내용을 우리가 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공무원이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고, 이건 과실이 직접적이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돼요. 영조물의 이 설치 관리하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과실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과실책임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볼까요? 손실보상 볼게요. 손실보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마을에 5가구가 산다고 봐. 5가구가 산다고 보는데, 이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가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그래서 마을에 도로를 뚫기로 했어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뚫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살고, B라는 사람이 살고, C라는 사람이 살고, D라는 사람이 살고, E라는 사람이 사는데, 지금 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이 C라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죠. 희생을 해야 되지.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희생을 하는데, 이 도로를 뚫으면 누가 이득을 봐? A, B, C, D, E가 누르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이 C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서 누가 살짝 내 발을 밟았어요. 자, 이거 특별한 희생입니까? 아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A라는 사람도 살고 B라는 사람도 살고 C라는 사람도 살고 D라는 사람도 살고 이렇게 뭔가 서로 조금씩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침해받을 건 침해받고 이러면서 살죠. 그런데 이쪽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겹치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거야. 사회적 제약.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 내가 10,000원 지하철을 탔으면,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탔으면, 대중교통을 탔으면 좀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희생은 그 제약을 뛰어넘는 이쪽 영역에서의 피해를 보는 것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내 집이 날라가. 내 집이 달려가니까 이 사람도 세금 내고 이 사람도 세금 내고 이 사람도 세금 내고 이 사람도 세금 내고 이 사람도 세금 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5집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C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자, 어떤 원칙에 따라서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돈을 보상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로가 안 뚫려 있는 마을에 도로 내는 것 위법해요, 적법해요? 적법하지. 도로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다면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손실보상에는 대부분 뭐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무슨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할 때 있죠. 이럴 때 이제 손실보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손실보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잠깐만 지우고 시작할게. 칠판이 너무 좁다. 행정쟁송 볼게요. 행정쟁송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예. 자, 행정쟁송도 이거 아까 했죠? 아까 했어. 오늘 얘기도 계속 반복되고,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됩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나눠요. 행정쟁송은. 자, 일단, 행정심판. 행정심판 누가 한다고? 행정청이.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 누가 한다고? 법원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법성만 따져요? 부당성도 따질 수 있어요? 부당성까지 따질 수 있죠. 내 자식이니까. 내 식구들이니까. 그쵸? 근데 행정소송은 권력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만 따질 수 있다? 위법성만 따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행정심판이 내리는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결. 다시, 행정심판이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르고,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이라고 해요. 판결.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결과는 판결이고 행정심판의 결과는 재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뭔가를 해라 마라 이야기하는 의무 이행심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이행심판은 가능해. 근데 뭔가를 해라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행소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자, 그리고 행정심판도 역시나 일반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반법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의 진도를 나갈 때 법 조문을 신경 써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반법이 있으면 그나마 법 조문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모여서 지금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지금 여기도 행정심판법이 있거든요. 이런 법들을 통합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심판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 행정심판은 3가지. 취소, 심판. 자,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부작위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 이행,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심판은. 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있다는 게. 그렇죠? 행정심판이, 그러니까 의무이행심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자, 행정소송은 주관소송이라고 하는 것과 객관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관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익을 추구하는 걸까요? 공익을 추구하는 걸까요? 주관소송은. 자, 주관소송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소송을 주관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소송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객관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소송의 원칙은 위에 걸까 아래 걸까? 위에 거예요. 기본적인 소송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객관소송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관소송이 또 두 가지로 나뉘고 객관소송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 자, 주관소송에는 뭐가 있냐면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당사자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 이제 등장합니다. 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처분성이라고 하는 거야. 처분성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고 처분성이 없으면 당사자소송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자, 이 항고소송이 또 세 가지야. 어떻게 되냐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의무이행소송이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 아니, 행정청이 이거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요? 하고 행정심판을 걸면 행정심판에서는 야, 왜 안 했어? 이거 해줘! 라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이행재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행심판이 가능해. 그런데 소송에서는 그렇게 못해. 왜? 권력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소송이라는 거는 불가능해. 그러면 뭐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자, 부작위. 여러분, 작위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뜻이야.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냈어. 허가 신청을 냈는데 허가를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 해주겠다는 말보다 열받고 답답하는 게 아무 말도 없는 거거든.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세 글자로? 부작위. 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이것밖에 못해. 소송에서는. 자, 왜? 뭐밖에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밖에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이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 위법하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고.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에 공법 관계를 따지는 건데 요거는 오늘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소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소송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다. 항고 소송이라는 건 좀 다르다. 항고 소송이라는 것은 뭔가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위에다가 저항하는 거니까 항고 소송이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 소송은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끼리 다투는 거니까, 즉 공법 관계를 다투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권력관계, 관리관계에서 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야. 관리관계에 있을 때, 그치? 관리관계에 있을 때 당사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소송으로는 뭐가 있냐면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중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거냐면 아유, 이번 선거 잘못됐어. 혹은 이번 주민 투표 잘못됐어. 그래서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민중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민중소송은 여러분 선거소송 생각하면 돼요. 선거소송. 자, 그 다음에 자, 때문에 여러분 요거 볼까요? 때문에 민중소송은 중요하진 않은데 민중소송은 여러분이 요 표현이 중요해요. 열기주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자, 보세요. 자, 행정소송은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누는데 원칙적인 소송은 뭐다? 주관소송이다. 예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에 열거되거나 기록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법으로 정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아무 때나 민중소송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라고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소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중소송. 왜 그럴까? 예외적이니까. 예외적인 거니까. 자, 기간소송. 여러분, 기간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요. 기간소송도. 자, 기간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요 단어가 중요해요. 요 단어. 자,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권리. 다시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기관 간에 이건 서울시에서 할 일이야. 아니 이건 고양시에서 할 일이야. 행정기관 간 팔과 달 이쪽 오른쪽 팔하고 왼쪽 팔하고 이건 내 거야.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따질 때 서울시가 오른쪽 팔이 왼쪽 팔한테 이건 내 권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내 권한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행정기관 간에는 항상 권한 문제가 발생해요. 권한. 하지만 자, 행정 주체가 또 다른 사람인 행정 객체에게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땐 그때는 권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권리 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권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소한 것도 판례를 읽을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게 일단 여러분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요 틀을 요 틀 자체를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운 것까지 다 같이 암기를 해놓으시고 요것을 몇 번 정도 여러분이 빈 백지에다가 쓰면서 계속 외우세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일단 이 틀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공부할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부재제도의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자,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